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와 ARCPA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무사와 ARCPA 모두 합격했기 때문에 두 시험의 비교 설명이 가능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 시험 합격증 한번 보시고요. 보시는 것은 저의 시험 합격증인데 여러분, 시험 합격증과 라이센스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시험을 합격하시고 추가적인 교육 이수 및 자격을 증명해야만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를 라이센스를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등록번호 없이 관련 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니 합격 후 라이센스는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세무사와 ARCP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세무사 개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세무사 사무실이 많이 보일 텐데요. 세무사들은 개인 및 법인의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최근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는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자격증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결국 모두 다 개업하는 쪽으로 수렴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특징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나뉘어서 치러지고 각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치러집니다. 1차는 보통 4월, 2차는 7월에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인 만큼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니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절대평가 시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만만히 볼 과목은 없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전념자 기준으로 6개월은 준비해야 1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00% 주관식입니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합격할 때 일부 세법학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40점에서 50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세무 전문가로서 개업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라는 점입니다. 개업하게 되면 평생에 나의 직업이 생기는 것이니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인 만큼 낙방 후 후유증이 크고 자칫하면 암흑의 깊은 곳으로 빠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RCPA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RCPA 시험은 미국에서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펌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나 국내 회계법인 또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주별로 정하고 있는 시험 자격부터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대학교 학점 이수 내역을 영어로 출력하신 후에 나에게 유리한 주가 어디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만약 학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터넷 학점은행에서 이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RCPA 시험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험이라고 해서 객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도 있고 BC 과목은 서술형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 활용 및 영어 타자 연습도 최소한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ARCPA 시험은 미국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위 국제 인정 자격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라이센스까지 취득해야 하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보면 한국 회계사 시험보다 ARCPA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ARCPA 공부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 시험인데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마케팅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시험 과목인데요.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 회계학, 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선택과목으로 상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별도로 대학교에서 공부한 과목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과 세법이 좀 더 자세하게, 깊게, 풀이 과정까지 모두 서술하는 주관식으로 2차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채점이 되며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커트라인만 보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으니 보수적으로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최소한 75점은 맞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했다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고 대부분 세법학에서 승부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판례를 읽어야 하고 내가 아는 판례 아니더라도 응용해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변의 세무사들을 보고 나름 정리해 본 건데 평소에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세법학 주관식 답변을 잘 정리합니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말주변이 좋고 씹을 알아도 20만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무사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세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국주법, 상속세, 증여세 모두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깊이는 못 파도 넓게 다 건드리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주관식 답안지 작성할 때 글씨체가 좋고 오와 열을 맞춰서 보기 좋게 작성하면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편하니 점수가 좀 더 잘 나오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험이니 웬만하면 전념자처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전념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인이나 추가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시험을 많이 보고 있으니 전념자만 꼭 시험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합격률 그래프가 있습니다. 2021년 합격률이 굉장히 내려갔네요. 합격률만 봐도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특징 중 하나는 합격자 중 30대나 40대, 50대 이상인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아마 현업에 계시는 세무 공무원들도 시험을 많이 보고 있고 직장인들도 시험 응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해서도 평생 직업으로 세무사 개업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 많은 분들이 세무사 시험을 보고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AICPA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시험 과목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사 시험과 과목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회계사 시험과 비교했을 때 회계나 재무관리 쪽 난이도는 미국 회계사 훨씬 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과목 한 과목씩 따졌을 때 공부해야 하는 범위는 똑같습니다. 범위 자체가 작지 않다 보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를 듣고 섣불리 덤비시면 중도 포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BC의 경우 하나의 과목에 4가지 과목이 같이 있고 서술형으로 최소 20줄 정도 에세이를 써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 영어가 많이 약하시거나 시험 공부에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AICPA의 가장 큰 장점은 과목별로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도 과목별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응시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첫 번째 시험 합격 후 1년 6개월 안에 나머지 3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 합격 증서가 주어집니다. 당연하고 앞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울렁증이 심하신 분들은 회계를 잘하더라도 회계 감사나 BC 과목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회계 감사의 경우 객관식이지만 영어의 미묘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읽으면서 영어 특유의 어감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부량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우선 시험 준비할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점 인정 비용, 그리고 후에 학점, 이밸류에이션, NTS 발급, 모든 서류를 미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또 모든 시험은 미국령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괌까지의 항공권, 숙박비를 추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과목별로 시험 보는 비용도 꽤 비싼 편이고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비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충분한 효육을 얻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할 때 고려한 사항을 흐름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ICPA는 주별로 주관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주별로 다릅니다. 예전에는 뉴욕 위쪽에 있는 메인주의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한국 응시생들이 메인주 응시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해당 주에서만 회계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합격한 후 주를 바꾸는 트랜스퍼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우선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학점 이수 현황을 먼저 고려해서 최적의 주를 찾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윈도우 시스템입니다. 보통 분기별로 시험을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1월, 2월에 시험이 있고 3월은 보통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시험이 있고 6월은 쉬고 이런 식으로 시험 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윈도우에 어떤 과목을 보고 다음 윈도우에는 어떤 과목을 볼 것인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성공적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괌을 한 6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괌이 지겨워서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로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어디서 시험을 볼 것인지, 시험만 보고 올 것인지, 아니면 여행도 하고 올 것인지, 한 번에 한 과목씩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2과목, 3과목씩 볼 것인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전략을 잘 세우는지에 따라 시험 합격이 매우 크리티컬하게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사와 AICPA 시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에 비해서 하고 보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